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괜히 물어봤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영화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벌집을 건들지 마세요. 아, 벌집 괜히 건드렸어. 자, 뭐 근데 저만 재밌나 봐요. 저는 이거 재밌어요. 네, 너만 재밌어가지고 네. 지금 넘어가려고요. 네, 그럼 영화 데이터 이제 저희가 영화 데이터를 자꾸 야구 데이터의 마지막으로 기승전중의 결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클랜드는 지난 방송에서 들으신 대로 이제 20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 기록을 거둔 날 밤에 이제 피터와 빌리비는 이제 분석실에 들어가서 이제 짧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리빈의 어떤 야구관이나 또는 어떤 인생관이 좀 나오죠. 왜 머니볼, 그러니까 자기가 왜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가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가난한 구단이 우승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난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피터가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막 기록을 세웠어. 우리가 최고의 구단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리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연승 기록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야구판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멋있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잖아. 실제로 너무 얼굴은 훨씬 멋있어요. 아 맞아. 말 따위보다 화낼 때 더 멋있어. 아, 나 이분이 화내면 너무 멋있어. 누가 이야기하는지도 좀 네. 그러니까 막 있을 그렇죠. 거예요. 메신저가 누구냐가 훨씬 중요해. 옆에 막 무기 쥐어주고 싶고 막 너무 멋있어. 아니 공감은 가요. 이제 그 엄청 스타 플레이였던 적도 있었다가 선수로서 추락됐다가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뭔가 정말 최종 우승 이외에는 중요하지 않아 같은 감각이 있을 거라는 건 공감은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은 너무 근데 전 여기에 함의가 깊게 있다고 생각해요. 야구의 승패를 무엇이 좌우하는가? 선수들의 실력, 뭐 감독의 전략, 뭐 단장의 어떤 그런 행정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지금 좌우한다라는 게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는. 네. 현재는. 네. 스포 아니요 넘어갈게요. 현재 야구판은 현재 야구판은 예. 머니볼이니까 돈의 좌우에 돈 많은 구단이 우승하는 야구판이 무슨 재미냐? 뉴욕 양키스와 그래서 나는 가난한 구단이 우승해야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함의 정도가 들어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네. 당신들의 기존의 가치관은 잘못됐습니다를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영화의 처음 시작이었죠. 2001년도 디비전 시리즈로 영화가 시작했었는데 이제 다시 2002년 디비전 시리즈를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미상관 영화예요, 이거? 그렇죠. 데쿠 수미상관만 나오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디비전 시리즈는 되게 짧게 나와요. 네, 짧게 나오고 그 오클랜드는 처음 영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똑같이? 네, 똑같이 패배하게 됩니다. 네, 영화 초반에는 뉴욕 양키스한테 패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윈스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트윈스. 네. 네. 그 미국에도 트윈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때 경기 장면이 많이 안 나오고 이제 방송하시는 캐스터의 목소리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 지난 19회 때였나요? 말씀드렸죠. 맞아요. 캐스터의 목소리가 이제 여론의 목소리라고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저 엄청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여론이라고. 무슨 얘기 하나? 이런 나 혼자 별 얘기가 없더라고. 대충 들어도 티가 나? 뭐 별거 아닌데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이제 이 캐스터의 멘트를 좀만 읽어드릴게요. 오클랜드의 실력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게 이 경기로 드러났습니다. 야구를 완전히 바꿔보겠다는 단장과 주변 브레인들의 생각이 애초에 잘못된 거죠. 야구는 컴퓨터의 통계 숫자 노름과는 다릅니다. 몸으로 하는 경기니까요. 때로는 도루, 희생번트도 필요하고 안타를 치고 홈에 들어와 점수를 따야 합니다. 그런 스포츠를 숫자 놀이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누구도 야구를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저는 이거 듣고 진짜 웃겼어요. 아니 왜냐면 20연승을 했는데 다소 불안정하다니 끝내 우승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20연승을 했으면 실력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과정에선 그렇지만 너무 웃겼어요. 얘기. 얼마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가. 아니 숫자 놀이라고 표현한 게 되게 참 숫자 놀이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러네. 사실 돈 버는 건 다 숫자 놀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뭐 번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는 뭐 안타도 그렇고 이것도 다 데이터에 결과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인 건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빌리빈이 실제로 번트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수들한테. 왜요? 맞다. 기본적인 통념에서는 번트를 해가지고 주자를 한 베이스 더 보내고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치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빌리빈은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해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선수들한테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번트가.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바에 있겠네. 하지마라고 되는 거죠. 득점 기여율이 매우 낮다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선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 보면 통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이런 그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번트 상황과 그냥 1루에 주자를 두고 안타 치는 상황의 확률을 비교하면 그냥 딱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그때 치는 게 말씀하셨던 나아. 모든 컨텍스트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그렇죠, 수가 정해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걸로 어떻게 비교해봐도 이런 느낌이겠네요. 아, 뭐 30 몇 가지 상황 중에 이 네. 상황은 무조건 뭐 번트 치면 안 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론은 결국에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 20연승 할 때만 해도 하다가 마지막에 우승 못하는 걸 보고는 그래 너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끝나버린 상황이 된 그죠. 거죠. 캐스터의 목소리가 약간 통념과 기존 패러다임의 목소리처럼 들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오히려 그렇죠. 네. 우리의 기존의 관념이 틀리지 않았다고 입증해 준 거죠. 오히려. 그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렇죠. 음. 우승까지 갔어도 내년 한번 볼까 약간 이랬을 수도 있어. 그렇죠. 우승했어도 운이야 이렇게 봤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 시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클랜드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 다음 장면에서 좀 약간 평안하게 바뀌어요. 예. 그 처음 영화 시작할 땐 패배하고 엄청 분노한 점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자 빌리비는 어떤 전화 한 통을 받고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을 나선 곳은 보스턴의 홈구장입니다. 제가 야구 방송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양대 산맥이죠. 뉴욕 양키스와 함께 가장 빨간 영문 양말. 구단 중에 빨간 양말 구단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단에서 부른 거죠. 네네 전혀 다른 구단이고요. 자 보스턴은 이제 실제로 빌리빈보다 앞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전파했던 빌 제임스를 이미 영입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 시즌 오클랜드를 바라보고 나서 빌리빈에게 연락을 한 거죠. 자 보스턴의 구단주는 이제 빌리빈과 함께 1대1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야구 철학 그리고 올 시즌에 대한 어떤 회고 이런 걸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스턴 구단주의 대사를 제가 대사를 읽어드린 게 몇 번 안 남았는데 아 근데 그 즐기시려고 갖고 오신 것 같아. 아니 대사가 영화의 정말 철학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중요한 없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굳이 각색을 하면 더 이게 왜곡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자네는 4,100만 달러로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어. 이긴 경기 수는 양키스와 똑같지만 양키스는 한 경기 이길 때마다 140만 달러를 썼고 자네는 겨우 26만 달러 썼어. 자 제가 영화 초반에 각 구단의 몸값이 숫자로 나왔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나누기 승수를 한 거죠. 그러면 한 경기 이길 때 각 구단이 얼마씩을 썼는가가 나온다는 거죠. 저들은 야구의 방식뿐만 아니라 야구 자체를 위협당한 거야. 무엇보다 두려운 건 밥줄이 끊기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정부이든 사업가든 간에 그 일의 주도권을 쥔 자들, 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다 광분하게 되어 있어. 빌리빈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자네의 모델대로 팀을 해체하고 재조직하지 않는 팀들은 공룡처럼 도태당하고 말 거야. 이제는 누구도 오클랜드의 방식을 쓰지 않으면 도태당할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보스턴이 이제 이 방식을 쓸 건데 올해 10월이면은 그렇지 않았던 팀들은 멍청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지켜보고 있겠지. 그렇게 빌리빈의 한 해를 평가를 해줍니다. 실제로 빌리빈이 느낀 것보다 기존의 기득권들은 훨씬 큰 위협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빌리빈이 비록 오클랜드를 우승으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 업적은 분명 대단하다는 것을 이 구단주가 이렇게 한마디 꽤 긴 얘기였거든요.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요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데이터 베이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꼈어요. 저도 공감돼요. 근데 지금 보스턴 구단주가 저런 말 하는 걸 보니까 보스턴이 왜 강팀인지 알 것 같아. 시대가 변하고 빠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목표가 우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통념 패러다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오클랜드가 바꿨네? 그 중심에 빌리빈이 있었어. 영입. 그러니까 이게 정말 똑똑한 거죠. 에자일이죠, 에자일. 그러니까 지금 에자일. 머신러닝 도입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조직들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딱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머신러닝 도입하지 않는
그 비즈니스들은 다 멍청하게 앉아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하고 데이터 분석 사업하고 그래서 모든 이 비즈니스를 삼키는 걸 보고만 있게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화가 생성이 되고 그렇죠, 주류가 새로운 바뀌고 문화. 있을 때 이거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조직 변화를 추구하는 곳들이 있고 반면에 기존의 걸 어떻게든 움켜쥐고 있는 조직들이 있고 그런 이제 반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꼭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좀 버텼거든요. 야, 기존 회사 조직의 문화가 더 맞는 거고 니들이 적응해야 되라고 했는데 이제 못 지금은 버티는 그렇게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발빠른 회사부터 90년대생과 일하는 법이라든지 뭐 밀레니얼과 일하는 법이라든지 그들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살아남겠죠. 앞으로. 되게 여러 가지 시사점이 드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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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과 구의 그렇죠. 그렇죠. 갈등이라든가. 자, 그렇게 이제 그런 피력을 하고 나서 보스턴의 구단주는 하나의 메모지를 건넵니다. 돈. 네. 그 보스턴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이 써 있는 메모를 건네줍니다. 와, 얼마 불렀을까? 나중에 나오죠 얼마 나중에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리비는 다시 이제 오클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텅 비어 있는 선수들 클럽하우스에서 혼자서 이제 있습니다. 자, 빌리빈이 고민하고 있던 거는 자기가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 이제 프로야구를 시작할 때 풋내기였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느냐 아니면은 엄청난 거금을 쥐어주는 뉴욕 매치에 가느냐. 이때 빌리빈은 돈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자기한테 그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거죠. 선택해야 되는구나. 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 길은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있는 그 노트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의 구단에서 좀 더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너무 그 현실이랑 대입되는 게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가 기존 조직에서 막 데이터를 일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저기서 구글에서 부르는 거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야, 너 거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와. 네, 갈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고민될 것 같긴 한 게 이제 내가 막 뿌리를 내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편하게 더 일하고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정말 뭔가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는 진짜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고민될 것 같아요.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왜 고민하지?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뭔가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리가 아니면 할 그러니까.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빌리빈이 전세인 거야, 전세. 뭐요? 자가가 아니라 전세인 거지. 모든 집에 묶여 있어서 원래는 돈을 더 이상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1억이야? 전세 사는 거야. 1억이야? 예. 아니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인이 하는 역할은 계속 선수들을 웃돈을 얹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되게 일상적이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돼요. 선출이잖아요. 내가 그라운드에서 흙바닥에서 막 선수 출신이라고요? 뒹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피지컬 하나로 진짜 야구 선수로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단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난 정말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그렇게 선수로서 지내오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자기가 돈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또 실패로 이어질까? 또 내가 돈을 선택한 게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온 그 가치관과 맞나?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가치관을 선택했다기보단 미신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빌리비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신념. 네. 계속 그렇게 신념. 주장하기도 네. 했고. 그리고 라디오 계속 쪼아서 듣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모든 요소를 아주 뭐 데이터나 뭐 객관적인 요소들만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김 팀장님도 집에 가면 타로 카드 한대요. 내일 나는 운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많이 까발겨지는데요.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성술사. 자기소개 바꿔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진짜 처리해야 될지 웃기다, 몰라가지고. 이거 진심 당황했다. 제가 내년에 삼재라. 네, 계속해 주시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빌리빈한테 이제 피터가 다가가서 되게 장난스럽게 막 계속 캐물어요. 얼마 준대 막 이러면서 막 눈치도 없어. 약간 빡쳤죠. 네, 약간 그때 빡쳤었어. 네, 그래가지고 자기 두고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데려와 놓고
빡칠 수 있죠. 그래서 빌리비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걸 보고 피터가 이제 그 분석실 비디오실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경기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경기는 어떤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거구예요. 예, 굉장히 거구여가지고 실제로 2루로 뛰는 것을 두려워하는 선수라고 했었습니다. 주력이 느려가지고. 네. 아. 웬만한 안타로는 2루까지 못 뛰고 그냥 1루까지만 머무는 선수인데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아, 예, 그래요? 예. 지금 국내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타격은 좋은데 주루가 느리니까 웬만한 타격으로는 2루까지 잘 안 가죠. 가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나가 있는 선수를 멀리 보내는 거지 본인이 멀리 뛰는 선수가 아니어서. 오. 그런 선수는 득점보다는 타점이 많아요. 아. 득점은 내가 들어오는 게 득점, 타점은 내가 다른 쳐서. 선수가 들어오는 네. 게 타점. 네. 그 선수 근데 팀의 기여도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하겠군요. 중요하죠. 네. 내가 들어오는 건 백날 들어와봤자 1점이지만 주자를 그러네요. 들어오게 하는 건 2점, 3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다른 가치. 그러네. 2, 3점이 될 수 있는 장타 거구나. 쳐서 싹 들어오게 하면 네네. 홈런만 해도 4점이니까 나 혼자 빠지게 뛰어가지고 해봤자 1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득점은 주력이 좀 좋거나 테이블 세터라고 1번, 2번 좀 상위 타순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많고 타점이 높은 선수들은 좀 중간 타순, 그러니까 3번, 4번, 5번 이런 타순이 많죠. 자, 이제 그런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안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나갔는데 1루를 지나쳐서 2루까지 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1루 베이스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엉금엉금 기어 다시 1루 베이스로 겨우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봤는데 갑자기 상대편 1루 수비수가 엉덩이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계속 돌라고 지시를 합니다. 알고 보니 그 타구는 담장을 넘어서 홈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되게 머쓱하게 그 공을 친 타자는 일어나서 2루수 상대편한테 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베이스를 2루, 3루 돌아서 홈까지 돌아와서 선수들에게 환호를 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멋지다. 근데 그게 상대편이 엉덩이를 쳐주는 거는 네. 어떤 의미예요? 그거를 글쎄요. 성추행인가요? 엉덩이를 막 만져 경기 중에. 격려 내지는 약간 뭐. 동업자 정신이죠. 동업자 정신이어가지고 동질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지금의 그 사람의 얼마나 머쓱하고 부끄러운 상황인지를 이제 격려해주는 응원하는 것 건가요? 같고, 네, 그쵸. 응원해주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장면을 근데 마지막을 몇 번을 봐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왜 저거를 피터가 이 당시 빌리비한테 보여줬을까라고 하는데 빌리비는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한마디 탄식처럼 내가 영어 대사 외웠다 까먹었는데 한글로는 이제 단막으로는 야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역시 라고 하거든요. 이게 목소리 너무 멋있는데 그거였던 목소리까지 멋있어요? I can't falling with love 뭐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는데 지금 일단 뭐 데밋으로 시작해서 뭐 뭐라 하는데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사를 여러 번 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피터는 빌리빈한테 너가 친 게 홈런이야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피터가 이건 메타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 오클랜드가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빌리빈 당신이 이뤄낸 업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업적을 해냈어. 그러니까 피터가 엉덩이 툭툭 쳐주는 거구나. 그렇죠. 빌리빈한테. 네네네. 그 아까 그 선수가 자기가 홈런 쳐놓고 몰라서 허둥지둥했잖아요. 그것처럼 소름 끼쳐. 너도 세이버 매트릭스로 지금 홈런 친 건데 네가 그 성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야. 스스로 저평가하고 있다는 듯이 넘어져갖고 허둥댄 거야. 너가 네네네네. 이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경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 얘기하려고 영상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네. 그 수많은 영상 갑자기 소름 돋는다. 진짜. 자,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영화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리빈이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클랜드는 보스턴은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영화를 보고 확인하시는 걸로 남겨놓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감하는 거예요 이제? 뭐 마감이요? 왜 마감이야? 아니 저는 들으면서 진짜 되게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더 감동적으로 들기도 하고 사실은 메타포랑 그런 거 상관없이 떠나서 그 선수가 2루 뛰다가 넘어졌을 때 툭툭 쳐주는 장면이 되게 약간 뭉클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랬어요 보고. 야구는 야구 경기장 혹시 가보셨어요? 김 팀장님이나 박 박사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야구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관중, 뭐 2만 명, 3만 명 되는 관중이 환호성을 치거나 내 팀을 응원하거나 그 현장에서 홈런을 쳐서 막 역전이 되거나 이런 걸 보면 완전 그 온몸이 막 짜릿해지는 그런 전율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야구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투수가 잘 못 던지다가도 그 엄청나게 멋진 수비로 더블아웃을 시켜가지고 한 이닝을 정말 잘 마무리했을 때
수수가 더가웃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더가웃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수비를 잘해준 유격수나 이루수랑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아웃카운트 9회 말에 끝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에서 그 세이브를 담당하는 마무리 투수가 마지막 딱 한 타자를 잡고 환호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뭔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야구만이 줄 수 있는 희열, 이런 게 희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이 영화의 줄거리를 관통하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하면 더 많은 승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란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이랑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만능의 도구처럼 데이터 분석을 바라보기 때문에 김 팀장님이랑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누거든요.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하면 갑자기 죽어있던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그렇죠. 막 천지가 개벽하고 엄청난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고 막 기대를 해요. 근데 정작 데이터 분석을 하면 뭐 요만큼씩 좋아지는 거죠. 되게 어려워,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여기 현실에서는. 똑같은 거잖아요. 빌리빈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체감이 잘 안 되죠. 체감이. 단지 그게 승수가 1승을 더 올린다라고 해도 그 방법을 도입해서 1승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캐스터가 우승 못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현실이랑 맞닿아 있다는, 지금 2019년의 조직의 상황과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